안녕하세요. 용산 FM의 엄마들과 여자들 그리고 남자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토닥토닥 위로가 되고 싶은 맘데카솔 찐찐이와 통통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느새 벌써 7월이 됐어요.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나갔더라고요. 맘데카소를 보고 또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 6개월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7월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달이어서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음식 드실 때 식중독이나 장염 조심하시고요. 또 요즘 모기나 러브버그 같이 벌레, 곤충들도 많아지는 시기니까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그 산이나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드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드기는 한번 이렇게 딱 물리면 정말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그게 이렇게 떼어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하실 때 긴팔 덥더라도 좀 입으시고 긴 바지 입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또 동물들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통님은 6월 달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6월 달에 전시회를 했어요. 아,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동아리 전시회인데 네. 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네. 늘 매년마다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냥 며칠 작품에서 그냥 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말 한 3개월 정도는 잠도 못 자고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고민을 한 만큼 그냥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나중에 보면 좀 이제 창피할 수도 있고 어쨌건 뭐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겠지만 되게 저로서는 뿌듯한 도전을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찌찌님 어떠셨어요? 코로나 저도 걸리셨다면서요? 6월 달에 좀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6월 달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사히 아무튼 잘 넘어가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하고요. 아, 통통님한테는 6월 달이 정말 의미 깊은 달이었네요. 네. 정말. 저희가 요번에 이제 이 맘데카쇼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책은 상담대학원 교수인 최강현 씨가 쓴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이 책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따뜻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깊고 커다란 상처를 받는 것 또한 가족 때문으로 인해서라고 하거든요. 읽으면서 저는 부모로서 참 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큰 책임감을 좀 통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배우자 선택에 숨은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통통님은 생각하시기에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신 것 같으세요? 저도 찐찌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네네. 진짜 자세히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봤더니 네네.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부모의 어떤 대체로 뭐 이런 부모랑 비슷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반대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네. 저희 아빠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네.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조금 다투시잖아요. 네, 그럼요. 다투시를 마칠 네. 때마다 아빠가 자기 주도성이 좀 강한 남자예요. 그래서 너는 성격을 봐라.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 아빠도 물론 좋으시지만 싸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은 부침이 있잖아요. 업앤다운이 그렇죠. 있어서 사업하는 남자는 안 된다. 음. 아유 징글징글하다. 막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서 네. 나는 정말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 네. 그래서 조금은 온화하고 조금 이렇게 좀 평탄한 남자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만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중요하다. 그래 성격 네네. 봐야지. 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네. 저희 지금 남편이 아빠랑 정반대예요. 아, 네네. 저희 아빠는 되게 다정하시거든요. 네. 근데 다정하지는 않지만 네. 항상 평탄하고 네. 좀 나긋나긋한 네네. 그런 성격이에요. 네. 나긋나긋하지만 다정한 거하고 또 달라요. 아, 말투는 그런가요? 나긋나긋하지만 네, 네. 뭐 공감을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좀, 다정하다는 건 좀 이렇게 가깝고 뭐 네. 이렇게 관심사에 네. 관심도 많이 보이고 뭐 네. 이런다는 거니까 좀 다를 네. 것 같네요. 네, 저한테 네네. 그렇게 관심이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제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인데 사투리 쓰는 남자 말고 서울말 쓰는 남자랑 네. 결혼한 게 꿈이어서 네. 저희 남편하고 결혼해서 서울 남자를 뭐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일단은 지방 출신의 입장에서 네. 보면 싸울 때 말투가 이쁘기 때문에 말투 때문에 화는 안 나요. 근데 저희 그런 면도 남편은 있을 수 저한테 화가 있겠네요. 난대요. 상처가 네. 된다고 막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어쨌건 네. 나는 조금 아빠랑은 조금 반대의 성향이고 네. 또 예측 가능 저희 아빠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네. 좀 통제형이에요. 네. 네. 뭐 이렇게 어디 나갈 때 드레스 코드를 다 맞춰야 돼요. 네. 양말까지 아빠가 원하는 양말을 신고 네. 신발까지 골라주는 걸 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름에 샌들 위에 양말을 안 신다고 해서 아빠가 여행을 안 가겠다 막 이러셔가지고 중학교 때 되게 많이 좀 혼났어요. 저만 네.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네. 끝까지 양말 안 신고 이러다가 아빠 막 감정 상하게 하고 그런 딸이었는데 어쨌건 지금 남편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반대다. 네. 그렇지만 네. 저는 ENFP인데 네. ISTJ예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그런 네. 약간 그런 점은 좀 있어요. 네네네. 네. 너무 자세히 말한 것 같네. 네. 아니 근데 그 MBTI 궁합표가 있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쳐보면 네. 거기서 봤을 때는 저도 ENFP여서 너무 잘하는데 그 IS로 시작되는 분하고는 EN이 맞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성격적으로. 어떻게 아니 근데 그런 거는 그냥 MBTI에서 나온 표일 뿐이지. 저도 상극에 남편이 와 있어요. ENFP 아니세요? 아니 저는 ENFP고요. ES는 상극이에요. S는 N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서로 또 맞춰서 사는 게 또 가족이니까요. 맞아요. 저희는 종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셨으니까 어떡해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된다는 게 네. 굉장한 인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인연이라는 것도 저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연은 죽을 때 한다고 하던데. 끝나봐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 말도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60대 분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언제 내가 또 졸혼을 할지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살아봐야 또 알 수 있는 게 또 배우자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가장 어렵고 미묘함이 있는 관계가 가족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부부는 또 서로 다른 타인이 만난 거기 때문에 또 처음에 또 낯설기도 하고 이 사람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어렵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부부 관계에서 이 책에서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고 또 대칭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즘 같은 이 시대에도 무슨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 그건 부모님들 세대나 있지 하시겠지만 제가 본 여러 부부들을 봤을 때는 요즘도 종속적인 부부의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부들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돌로레스 클레이븐이라는 영화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안 봤어요. 통통님은 보셨나요? 저는 안 봤는데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그 딸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참 가족이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애정보다는 저는 증오심이 더 들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돌로레스 클레이븐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서는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권력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녀의 진로 문제를 제가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의 역학관계가 있는데, 통통님은 스스로가 어떤 인정 욕구 같은 게 있다고 느끼세요? 저는 예. 찌찌님처럼 예. 저도 딸들의 진로 문제를 제가 통제하고 네. 그런 권력 욕구는 있는데 네. 제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죠, 말을. 그러니까 좀 저희 네. 딸들은 좀 그런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요즘 들어서 더 절실하게 네네. 알고 있어서 네. 그냥 자녀에 대해서는 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겸손함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면 네. 되는 그런 거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확실히 네. 들어서면서 네. 내 맘대로 되는 게 확실히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이가 중3 때까지는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어.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1이 되니까 아이도 머리가 좀 이제 성숙해져서 그렇죠.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그럼요. 또 자존심도 있고 그럼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네. 정말 요즘은 여실히 내가 해줄 거는 밥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냥 네. 나는 네. 그래 너 힘들겠다 이 네. 한마디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물론 애들이 좀 크면 내가 진로에 있어서 조언도 해주고 뭐 이런 그런 권력의 욕구가 다시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일단 사춘기니까 너네들 인생이니까 그냥 너네들 뭐 크게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지 네. 않는 이상은 네. 그래 한번 펼쳐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많이 내려놓음이 느껴지시나요? 네. 그리고 정말 그게 잘하신 거예요. 너무 네. 그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집착할수록 자녀들이 더 멀어져 가고 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 정말 모범생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한 거니까, 부러워요, 솔직히. 당연히 사람이니까 당연한 건데 네. 뭐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닌 이상은 네. 그냥 많이 부모는 사실 내려놓아야 그래야 정말 본인도 살 수 있고 네. 또 자녀도 숨을 네. 쉬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저희 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기준에 이렇게 만약 부합을 했다면 저는 제 길을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얘를 정말 세계 최고 내가 정말 뒷바라지하면 너 더 잘 될 수 있구나 갈아 넣었을걸요. 네. 근데 얘는 얘 갈 길이 있고 나는 내 갈 길을 네.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네. 조금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일에 대해서는 네. 인정 욕구가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을 네. 딱 그 시점에서 일을 좀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욕구 충족을 일 쪽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던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다 가정 주부들은 그 경력 뭐라고 하셨죠? 그때 단절이 아니라 경력 보류 이런 기간에 네. 사실 가정에서도 물론 네. 살림도 잘하시고 교육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예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유능하고 이러신 분들 많겠지만은 네. 저희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구멍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살림도 못하고 교육도 뭐 키워보니까 난 열심히 했는데 방향성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인정 욕구가 있었지만은 이게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로서 그냥 내가 나로서 뭔가 발견하는 그런 거를 찾고 있는데, 네. 저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 사회 안에서 자기 능력을 찾아가고 능력으로서 좀 발전해가고 이런 사회적 존재로서 이렇게 뭔가 자기를 개발해 간다는 거는, 그런 권력 욕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발전적이고 거. 좋죠. 네. 네. 지나치지 않다면 내가 네네. 뭐 남을 어떻게 해서 누르고 내가 1등이 네. 되겠다 이런 게 아니면 네. 그런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발전적일 수 있으니까 지나치지만 않다면 네. 인정 욕구가 있는 게 나쁘지는 정말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MBTI에서 ENFP는 인정 욕구가 있다고 저는 나와요. 완전히 있는 것도 칭찬해주면 예. 속닥속닥 너 잘할 수 있어 예. 이러면
전 지구 끝까지 달려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적당한 인정 욕구는 있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예. 자, 두 ENFP의 인정 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아, 근데 저는 어떨 때는 ENFP가 나오고 또 어떨 때는 ENTP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저는 거의 그쪽 성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보다 조금 이성적이신 것 같아요. 합리적. 저는 완벽하니. 그럴까요? 저는 그쪽. 근데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E라고 아예 보지 않는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I로 보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I랑 이제 이 차이가 내향성, 외향성인데 저는 외향적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저도 막 먼저 다가가서 막 우리 친구하자 막 이러면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많은 나이를 먹고 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약간 잠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다가가서 막 선뜻 먼저 그러진 않으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I로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70%가 저 E로 나오니까 E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찐찐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저 약간 헷갈렸으면 좋겠거든요. 나의 정체성 저는 확실히 발발이과여가지고 네, 좀 막 이렇게. 그럼 가족분들이 다 E세요? 남편분 빼놓고는? 남편 빼고 딸은 ENFP고 네. 둘째는 같은 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 어쨌건 저희 남편은 완전 이성적이고 저희 둘째는 좀 이성적이고 큰 딸하고 저는 비슷한데 저는 좀 더 큰 딸보다 조금 더 나대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니 같은 이의가 또 있으면 서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감하는. 네. 왜냐하면 나 혼자 E인데 가족들이 전부 I면 조금 공감이 어떨 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가까워지는 대화, 멀어지는 대화, 그렇죠. 원수되는 대화가 있어요. 네. 멀어지는 대화에서 이제 지나치면 원수. 그렇죠. 너무 벽이 느껴지는. 그렇죠. 나는 찐찐님이랑 하루 종일 통화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끼리는 서로 그런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가족 관계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또 내 자신을 깊이 있게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19회 때 들려드리지 못했던 정미라의 꽃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지금 여러분은 진하게 통하는 맘데카소를 듣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부모가 자녀의 충성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해서 한을 갖고 있는 부모는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력을 갖기를 기대한다고요.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너 좋은 거지, 엄마가 서울대 가니?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가 방어 기제의 하나인 자녀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어 기제라는 게 뭐 합리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사,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성취는 부모를 위한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자녀에게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좌절과 거절을 경험시켜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좌절과 근데 거절을 참 어떻게 어렵죠.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좌절과 거절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좌절과 거절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돼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달려가서 걔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부모가 지켜보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어렸을 때 처음 시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 문제도 그렇고 그걸로도 좌절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도 좌절이나 나는 저 친구가 좋은데 그 친구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친해질 수 없는 어떤 거절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는 거를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커 나가야 성인이 돼서 어떤 좌절이나 그런 거절에 그게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저도 그렇긴 한데 불완전하고 때로는 조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데 그 내면 아이의 영향을 받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에 굉장히 놀랐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제가 알게 된 모임에서 거기서 이 내면 아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들 그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정말 몰입을 하면 또 몰입이 쉽게 돼서 사람에 따라 몰입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몰입이 되시는 분도 계신데 몰입을 해서 지금 나이가 꽤 먹었는데도 그때 얘기나 그때 감정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성인이 되어서도 이 내면의 아이가 아직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성인이 된 내가 이제 나중에는 그 내면 아이를 정말 정신적으로 만나서 내가 너 옆에 항상 있어 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한번 성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상처받은 아이의 그때를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내가 항상 너 옆에 있어주겠다고 말해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냥 다들 그림을 뭐 잘 그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그냥 못 그리더라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남겨보는 것도 자기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 솔직히 그때 나를 어렸을 때 상처받았을 때 나를 얘기하는 것도 치유의 한 방면인데 이게 성격에 따라서 통통님이나 저 같은 성격은 말을 할 수가 있는 성격인데 이게 또 타인한테 말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타인한테 얘기를 못하면 그림을 그리던지 혼자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튼 생각해 보시고 전문 상담사한테 말씀해 보시는 것도 상담을 좋으신 것 같고요. 통통님께서는 이런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와 성인이 돼서 만나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내면 아이를 만나려고 상담을 한 게 아니라 네. 작년에 삶에 대한 좀 회의도 있고 네. 왜 그 뭐지 그 저기 그 유명한 강사 김미경 네네, 강사님의 김미경 강사님. 마흔에 대한 책이 뭐지 이름이? 아, 요즘 유명하게 그분이 내신 거 있죠. 마흔에 대해서 내신 책이에요. 네, 있어요. 맞아요. 그 예, 제목은 예. 잘 모르겠지만 예, 예. 그 책에서 항상 이제 말씀하시는 게 마흔이 인생 전반기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에 집중해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에 경계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정확히 작년쯤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나로서 나를 좀 정리해보고 통찰해보고 싶었는데 혼자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맞아요. 되게 불안한 것도 있고 뭔가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성격인지도 잘 모르겠고 진정한 나는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문득 가족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제 거기가 이제 무료라는 말을 듣고 네, 그래 네. 그럼 내가 일주일에 1시간씩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거잖아요. 가면. 그래서 10회를 상담을 용산구 가족센터에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나를 알기 위해서 갔는데 이게 상담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데 저 사실 되게 밝거든요. 근데 한 3회차부터인가 폭풍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한 거의 8회차까지 끝나면 30분을 집에 오는 길을 엉엉 울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권력 관계에 있는지 내가 왜 부모님한테 저는 되게 효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가족보다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일정을 스톱하고 정말 올인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 나는 부모님을 우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3분의 1도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회의감이라든지 뭐 혼란스러움 막 이런 건데 어쨌건 거기서 상담하다가 들추다 보니까 내 어린 시절로 돌아갔는데 상담사님께서 그 말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간다면 나의 어린이였던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괜찮아. 그리고 너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를 잘 이렇게 토닥이면서 우리 잘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괜찮아 잘 커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커왔어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 그 뒤로 되게 좀 중심을 찾아서 그 뒤로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멈춰서서 막 뺑뺑 돌고 있었는데 방향성을 좀 찾은 것 같다는 그래서 좀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은 아 그래 부족할 수 있어 채우면 되잖아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는 하지 않았어 이런 그런 마음의 힘이 생겨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렇게 내면 아이와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게 성인이 돼서 누구나한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모르고 아니면 꽁꽁 싸맨 채 가슴 깊은 곳에서 꺼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사람들이 그냥 약간은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내면 아이와 한 번쯤은 깊이 만나보시는 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삶의 방향성도 잡을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상처를 내가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필요한 것 같고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 책에서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하고 가벼운 비판이나 공격에도 금세 발끈하고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더 형편없다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가족 문제의 시작이 엄마의 낮은 자존감, 아빠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의 면박군인 뭐 내가 뭘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누구 닮아서 넌 그러니 이런 면박군적인 말을 내 자신과 분리하여야 스스로와 가족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통통님은 내면에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면박군이 있으세요? 저는 좀 이렇게 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부정적인 말을 생각해 보면서 꽤 많이 한다는 걸 느꼈고요. 뭐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특히나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나 자신을 약간 자책하는 면박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좀 고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통통님은 어떤 마음의 면박군이 있으세요? 저도 약간 네. pen더거먼 같은 나쁜 면박군이 있어요. 네. 네. 믿지 않으시겠지만 네. 저도 완벽주의자예요. 네. 진짜예요. 완벽주의자였는데 사람들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되게 완벽주의자예요. 지금은 조금 내려놨지만 엉성해 보이는 모습 안에 사실은 이렇게 밝고 좀 네. 뭐랄까 경쾌한 사람들이 네. 굉장히 내면에 어둠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려요. 있으시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기 때문에 더 발광 네, 밝은 척 빛을 한다고. 바라는 네. 그런 것도 있을 네. 수 있는데 네. 사실 밝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밝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어쨌건 저는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향이랑 완벽한 사람이랑 달라요.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그렇죠.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고 면박 주고 음. 질책하는 게 완벽주의자인데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밤에 이렇게 쾌활하게 지내요. 낮에는 이렇게 쾌활하고 직선적이고 도전적이고 사람들한테 농담도 잘하고 하는데 이불만 덮고 이제 누워서 자잖아요. 잘 때는 잘 자는데 새벽 2시쯤에 깨요. 그래놓고 생각이 네. 그때부터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이 이제 다시 안 오면서 네. 오늘 했던 거를 다시 복기를 해요. 머릿속에서. 아. 너 왜 그때 그런 말 했어? 주책이다 정말.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할래? 너는 무슨 생각이 있니? 막 뭐랄까 좀 또 그랬어? 하면서 막 이불킥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ENFP이기 때문에 감정형이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좋으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열정적이긴 하지만은 뭐 좀 그 표현도 되게 잘하고 그렇죠. 네, 말로 다 네, 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즉흥적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부족한 점들만 계속 보이고 네. 남들은 되게 사력 있고 생각 있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2시에 깨서 3, 4시가 되면 결론이 나요. 살아서 뭐해. 진짜 너무 자책감이 너무 심해져서 그때 저한테 친한 이제 상담하시는 언니가 저한테 그냥 책장을 덮듯이 덮고 자라고 밤에 생각하는 건 좋을 게 없다.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상담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지금은 내면 아이도 이렇게 다독거렸지만은 지금은 저를 인정해요. 그래 너 이렇게 부족하고 사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맞아요. 사실 우리처럼 말도 안 해요. 가만히 네. 지켜보고 있고 네. 고수들이 많죠. 고수들이 많아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다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들 그럼요. 엉성한 점이 다 있어요. 그럼요. 그게 장치로 인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줘요. 그래 다들 구멍도 있고 너도 이 정도 구멍은 있어야지 인간답지.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고칠 점은 그래 이러이러한 점은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아, 그래, 이러이러한 점은 소영아,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타일러주는, 토닥여주는, 그렇게 하면 잠이 좀 잘 오더라고. 내일은 조금 더 생각할 때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말을 하고 좀 잠깐 멈췄다가 아니다 싶은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도 더 잘 오고 좀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도 커지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마음이 일단 편하더라고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떳떳한 사람 있죠. 사람들이 다 부족하죠. 네. 아무리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당연히 집에 들어갔을 때랑 자신의 본 모습에 부족한 부분이 다 있죠. 그러니까 또 그거를 더 가족들끼리 서로 이 사람의 이 부족한 면은 이 사람이 좀 채워주고,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너무 꼼꼼하면 와이프가 조금 덜렁대도 서로 그렇게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가족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정말 맞다고 느끼게 됐는데요. 수많은 욕구를 전부 충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가족이 주는 상처가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요. 가족은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이기에 가족 안에서 상처나 또 버림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은 실로 엄청나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상처는 다른 사람과나 집단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따뜻한 말, 따뜻한 손길, 따뜻한 포옹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나태주 시인님이 말씀하셨죠. 맘데카소를 들으시는 분들은 막 가족들과의 관계가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에는 정말 배려와 서로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가족 안에서 우리가 늘 사랑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지만은 또 그만큼 상처도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가족 안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도 다시 복기해보고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어루만지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또 가족들이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맞아요. 같은 가족 안에서도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 다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다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꼭 내면 아이를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던 내 과거로 돌아가서 어루만져주고 또 고통의 고리를 끊으시는 계기 혼자서도 좋고요. 주변에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듯이 그들 모두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나에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온전히 이해하면 상처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은 치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기, 무엇보다도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상처를 그냥 위에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들춰내서 깨끗이 소독하고 다시 이렇게 새살이 솟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산구 가족센터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가족센터에서 10회 무료 상담을 받으면서 사실은 저 혼자로는 그걸 되돌아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끄집어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간 건 아니지만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으신 중년 아니면 어떤 분들도 가족센터에 훌륭하신 상담사 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심리 상담 받으시면서 성격 검사, 다양한 검사들도 5,000원만 주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도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우리도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 또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요즘 같은 세상은 저희 때랑 달리 공동체의 세상이 아니라 각각 개인이 외로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중간고사 아니 기말고사 끝난 시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시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혼자 울고 있을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말 없이 꼭 끌어안아 주시고 그냥 토닥토닥 힘들었어. 아이들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지?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안아주시고 어린 아이를 둔 맘대가족 가족분들은 아이들은 그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잠잘 때 오늘 뭐뭐 속상한 일이 있었어 하면서 우리 그러면 치료해 볼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밴드를 직접 뽀로로 밴드나 갖고 와서 붙여주고 속상했겠다 호 이렇게 불어주는 엄마가 치료해 줄게 호 하면서 오늘 누가 이렇게 속상하게 했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하면서 공감해주는 그런 시간이 밤에 되시면 아이도 잘 자고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삶에 있어서 우리 행복한 순간들도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직면해야 될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우리 맘데카솔 우리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무더운 7월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오뚜기 같은 8월 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구의 아름다운 인생 보내드릴게요. 구독, 뿅, 좋아요, 뿅, 알림 설정. 뿅. 맘데카솔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맘디와 8월에 활기차게 다시 만나요. 저 구름이 너머로 날아가는 새들과 꿈을 꾸는 그대 또 그네음이 쓰는 그 어깨를 두드리며 깊은 잠에서 널 깨우리라 그것은 나의 눈물과 또 다른 너의 내일의 꿈들이 시작되는 여정 저 땅에 이 넓은 세상에 누워 나와 함께 하리라 여기 아름다운 추억 모두 담아둔 그곳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는 노래를 부른다면 짙은 외로움과 슬픔 모두 잠들게 해줄 인생은 아름답구만 그리움이 쓰는 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잠에서 널 깨우리라 그것은 나의 바램과 숨겨진